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빌드 송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데이터의 현황, AI 기반의 사례, 발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데이터 현황입니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데이터로서 병원의 진료 기록, 보험 청구 정보, 학회 논문 등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규 데이터로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생체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IoT 센서를 통한 환자의 상태 정보, 소셜 데이터 등과 같은 신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분석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프로세스 효율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활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이미지 분석, 인사이트를 통한 위험 분석, 가상비서부터 영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공공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보험, 진료 및 검진 등과 같은 약 3조 4천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 투약 내역, 의약품 및 의료지원 등 약 3조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암 발생 현황 통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반해 공익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만이 코호트 형태로 개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인, 기업 등에서 임상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EMR 형태로 구축하고 있고, 의료기관 및 기업 등에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사 등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보건 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기반의 질병, 진단 예측, 의료 AI,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23년까지 국제적으로는 14조 원, 국내에서는 약 2천억이 넘는 비용의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로서 그 분야의 분석 데이터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내 정부의 사업들을 보면 미국, 핀란드, 일본 등에서 15년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All Over 프로젝트, Think for Science,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국가 주도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 및 산업 혁신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핀란드에서는 혁신적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2차 활용 법제 발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 건강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익명 정보를 통한 2차 활용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 중심 가치, 활용성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나라에서는 큰 규모의 투자 규모를 이용해서 장기간 동안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는 우측표와 같이 임상 데이터, 청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환자 생성 데이터,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결정 요인 등과 같은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의 경우에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부터 진료, 진단, 처방, 검사 등에 대한 디테일한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고, 청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된 청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현재 수집되어 구분이 되어 있고, 좌측과 같이 다양한 역할에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영역에 맞춰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 및 개방하여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빌드에서 AI를 활용한 개발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연구로서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이 된 목적은 현재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19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8%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2019년 기준 19.5%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의식이 약화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부각되어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자에 한해 90여 개의 항목을 통해 대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수급 결정을 하고 있는 현재 장기요양 수급 관련된 프로세스의 현실, 그리고 신청률이 13.9%, 전체 신청자 대비 인정률이 9.6%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노인분들의 질환 및 심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해서 그분들의 장기요양보험의 진입 시기를 지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중풍같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통해 요양시설을 통해 그 서비스를 받거나 집에서 관련된 서비스, 배설, 목욕 등과 같은 신체 중심의 서비스를 받는 의료 중심의 서비스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 예측과 관련된 부분들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의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수급 예측 서비스와 관련된 하나의 서비스, 맞춤형 요양 콘텐츠를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두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은 보험과 관련된 정책 결정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예측 및 진입자 중에 비신청자를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내부의 장기요양 업무 포털 시스템에 탑재되어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측에 있는 맞춤형 요양 서비스는 노인 및 보호자 등 대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양 서비스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내부 시스템으로 탑재되어 개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순위입니다. 좌측에 있는 데이터 제공자로서는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외부의 기상청을 통한 데이터, 그리고 노인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는 장기요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치고 하단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 예측 모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해당된 예측 모델은 개발 후에 장기요양 및 건강 서비스에 탑재되어 우측에 있는 장기요양 통합 정보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 웹서비스 형태로 맨 우측에 있는 엔드 유저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 보험, 급여부터 장기요양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운영계를 통해 DW 시스템, 국민건강정보 DB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약 2조 5천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강정보 DB로 통일할 때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의 성명,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삭제해서 연구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장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수급 예측률과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목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관련된 흐름으로서 공단과 워크넷, 기상청의 데이터를 수집, 비식별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한 분석 정보를 생성하여 목표 서비스에 탑재되는 형태로 활용하였습니다. 관련된 데이터의 예를 간략히 보면 공단에서 건강보험 및 상태에서는 성별, 연령, 질환 내역, 검진 결과, 소득 분위 등에 대한 데이터, 환경과 관련해서는 가구 구성, 독거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상청 및 워크넷에도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중요한 피처로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테이블에 성별, 출생연도, 실거주 주소, 보험료 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자격 및 보험료를 통해서 확보했고 주상병, 부상병, 입내원 일수, 총 처방 일수, 수술 여부 등의 데이터들을 명세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및 문진 데이터들을 통해 신장, 체중, BMI 등과 같은 데이터, 그리고 습관을 관련된 흡연, 과거력, 신체 활동에 대한 여부 등을 중요 요소로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통계적인 분석과 AI적인 분석 방법을 접근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통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정제 및 가공하고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모집단에 대한 선정, 그리고 분석을 위한 자료 전처리, 예측 변수에 대한 생성 및 기초 통계량 분석, 그리고 모형 구축 과정에 있어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단변수, 다변수 분석을 통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분석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최종 검증을 통해 통계 기반 수급 예측 모형을 최종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모집단은 2019년도 장기급여 최초 수급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수치는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에서 모집단 1과 모집단 2를 구분한 이유는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의 셋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데이터의 경우에 17년, 18년도의 수진율이 약 38.9%이기 때문에 모집단 1의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숫자 3분의 1 정도로 모수가 줄어든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최종 모형은 크게 모집단 1을 대상으로 한 모형, 모집단 2를 대상으로 한 모형 두 가지를 만들었고 그 모형에서 주요 변수로서는 나이, 소득과 관련된 보험료 분위, 그리고 이분의 장애의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장애 유형, 그리고 현재 독거와 관련된 그리고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자 구분, 그리고 질환 중에 이런 장기 요양 보험 수급의 예측을 수급 여부에 중요한 질병으로서 인정이 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암, 그리고 입원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한 입원 유분 같은 피처들이 최종 모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모집단 2는 여기에 건강검진과 관련된 데이터들로 활용이 되는 비만도, 대사증후군, 중증도,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은 P값이 0.68, 0.63을 기준으로 수급과 비수급을 나누는 모형이 최종 생성되었고 저희는 2018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되는 외적 타당도, 즉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모형 1의 경우에서는 정확도가 0.62 정도, 모형 2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0.628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핵심이었던 AI 모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정제 가공 과정을 거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특징 선택 과정, 그리고 정교화 과정,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최종 AI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을 통한 학습 과정,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수급, 비수급을 분류할 수 있는 AI 분류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정제 가공에 있어서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노인성 대사성 질환으로 알려진 22개 질병에 대한 상명 내역,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정보 등의 부유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 뮤추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류력이 높은 특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데이터들을 모델을 위한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분류력이 높은 다양한 모델들을 실험 검증하고 그 중에서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 신경망 기반을 최종 선정하여 그 방법을 기반으로 설계 학습 검증 과정을 통해 최종 AI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 된 이 모델은 AI 분류기 API를 생성을 통해 최종 서비스에 탑재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및 강화에 있어서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등급, 장기요양과 관련된 데이터, 자격, 진료 명세, 검진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서 인과적 정보, 노인성, 대사성 질환, 그리고 건강 상태 및 생활 패턴의 정보들로 분류 및 선택하였고 그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 과정을 거쳐 가장 우측에 있는 신경망 학습 데이터의 형상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징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선택한 뮤추얼 인포메이션 게인은 두 변수, 여기서 말하는 특정 변수가 장기 요양 수급 여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접근을 하였고, 하단의 그래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처방일수, 가입자 구분부터 보험료 분위, 그리고 질환에 관련된 정보와 같은 약 탑 10에 해당하는 정보, 그 이상에 대한 데이터들의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정교화 과정을 거쳐 학습 데이터의 인풋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K-폴드 접근 방법 중에 5폴드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모델, 자격보험료와 진료 명세를 통한 31개 입력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두 번째는 건강검진 및 문진 데이터를 추가로 하여 40개 입력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 모델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히든 레이어를 층을 쌓아가면서 성능이 높아지는 과정들을 체크하였고, 히든 레이어 수가 3이 됐을 때 그 데이터들이 정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평가에 통한 최적의 AI 모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된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서 2019년 모델을 상성하는 데 약 31만 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의 예측 결과를 평가하였더니 정확도가 71%, 민감도는 99.2%, 정밀도는 약 71.5%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모델과 독립적인 2018년도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을 했을 때에도 비슷한 수치의 정확도, 민감도, 정밀도 수치를 얻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40개 변수를 통한 모델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약 68.5%, 2018년도에는 69.5%라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건강검진 및 문진 데이터는 약 2년마다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지속적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 대비해서 건강검진 및 문진을 받는 경우에 횟수가 줄어들고, 또한 그분들이 1년, 2년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건강검진과 문진 데이터는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라고 내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 최종 AI 모델 형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I 모델은 약 31개의 뉴런을 사용한 인풋 레이어, 그리고 2개의 히든 레이어에 각 레이어는 50개와 70개의 뉴런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수급, 비수급을 나타낼 수 있는 2개의 뉴런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1의 성능이 모델 2의 성능보다 정확도, 민감도, 정밀도에서 높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모델 2를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모델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 예측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장기 요양 예측과 관련된 통계 현황 대시보드를 생성하였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 수급 예측의 현황을 22대 질환별 수급자 수, 지역별, 나이별, 성별, 가입자별, 주장애 유형별 수급에 대한 비율들을 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연도별로, 검색 연도별로 실제 이 학습 AI 수급 예측 모델을 통해 결과가 나온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의 수급 예측은 연도별, 분기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었고 나이, 성별, 지역별 필터링, 그리고 예측 결과에 있어서는 우측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암호화된 아이디, 나이, 성별을 비롯한 AI 수급 예측률, 그 다음에 주요 요인들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인별로 해당되는 수급 예측의 정보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표출되는 정보들은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은 개인의 정보,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AI 기반의 수급 예측 정보에 대한 수급 예측률, 그리고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고 하단에 있는 통계 기반의 수급 예측 정보는 AI 예측 모델 전에 저희가 수행을 했던 통계 기반 모델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주요 요인들에 대한 주요 중요들을 표출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특정 장기 요양 수급 예비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결과들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인정조사자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사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의사결정 혹은 업무 지원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정보를 통해서 확보되는 각 노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컨텐츠는 크게 건강검진 및 질병, 주소 입력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활용을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뉴스들, 그 다음에 전문가 칼럼, 도서, 웹툰 및 동영상, 노인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맞춤형으로 필터링하여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였고 두 번째는 기상청에서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생활보건 기상지수를 해당되는 노인의 질환, 그 다음에 이 질병의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수들을 조정하고 그 조정된 지수에 따라서 생활지수와 보건지수를 건강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 관련된 구직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수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는 각 한 명의 상담자가 여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지정된 질문을 상담 진행하고 그리고 이력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AI 기반의 상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상태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빠른 상태 변화를 파악을 통해 노인분들의 급변하는 그런 상태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양한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데이터 및 서비스 활용 측면에 있어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기요양
수급자의 정보들을 하단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쌓았고, 저희가 앞서 소개를 드렸던 그 노인 분석과 관련된 모델을 핵심으로 해서 장기 요양 관련된 상태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과 관련된 상담 지식 베이스를 구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장기 요양 수급자 케어를 위한 상담 서비스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AI 장기 요양 상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재가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자는 현재 상담군별로 분류를 결정하고 일정한 상담 주기에 따라서 기록표에 기반한 대화를 수행하는 현재의 것을 다음과 같이 AI 재가 수급자 상담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노인 상태에 기반한 상황인지 기반의 능동 대화를 통해 이분들의 상태를 케어할 수 있고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 유관기관 그리고 각 보호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투비 모델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관련된 다양한 AI와 관련된 플랫폼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AI 기술과 관련된 역량, 그리고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문제, 그리고 AI 머신러닝과 관련된 인력 수급, 마지막으로는 학습 및 모델링 작업과 관련된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한계성에 대한 요구사항, 현재 사이트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AI 플랫폼을 통한 도입을 통해 그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메타빌드가 보유하고 있는 AI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플랫폼은 직관적인 UI, UX를 통해 사용자가 AI 경험이 없어도 데이터 분석, 준비, 모델 과정, 전 과정들을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딥러닝, CNN과 LSTM과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AutoML, XAR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파인튜닝, 최종 모델, 파라미터 추천, 결과, 원인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를 통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손쉬운 형태의 데이터 전처리, 고속 데이터 마이닝, 직관적인 AI 모델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본인만의 새로운 AI 네트워크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의 해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 XAI, 그리고 자동화된 최종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AutoML 기법,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결과의 분석 결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AI 모델 생성을 지원합니다. AI 플랫폼과 관련돼서 저희는 스마트 헬스, 스마트 상담 서비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스마트 헬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단의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수급 대상 예측에 활용하였고, 추가적으로 AI 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에는 통합 플랫폼 상에 AI 플랫폼을 함으로써 도시 데이터의 AI 학습 및 분석을 통한 정보 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장애물 정보를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실시간 검지, 객체 인식에 대한 돌발 상황 분류, 노변의 단말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나 재난을 예방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메타빌드는 최고의 AI 기술로 건강 분야 사회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